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한 달 전 제주 함덕에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촬영한 바다 풍경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봄 KBS에서 방송했던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 소개된 연극치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 등장한 연극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극치료에 대한 무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서 살펴본 연극치료 장면은 제4회, 제6회, 제12회에 나온 것입니다. 제4회에서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제6회에서는 종이를 먹는 섭식장애 환자, 제12회에서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전공의가 연극치료 주인공입니다. 저는 1991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극과 연극치료를 경험해왔고 2000년부터 2001까지 2년 동안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연극치료를 진행했으며 연극치료 워크북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의 연극치료는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해 주인공을 자극하여 주인공의 속마음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자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 보조자로 배우를 활용했고 심리극의 독특한 분위기를 차용했을 뿐 연극치료 혹은 심리극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극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많은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를 위해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5월 5일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 소개에서 드라마 치료, 연극치료, 드라마 테라피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치료, 연극치료, 드라마 테라피 세 가지 다 영어로 표기하면 드라마 테라피입니다. 드라마 테라피와 관련된 자료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연극치료의 역사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대적 개념의 연극이 치료에 활용된 기록을 보면 프랑스의 사드 후자기 정신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만든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연극 치료에 영향을 준 인물을 열거해본다면 연극 분야에는 스타니슬라브스키, 브레이트, 아르토가 있고 치료 분야에는 프로이트와 융을 들 수 있으며 치료의 연극적인 방법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인물로는 일리에네, 에브레이노프 그리고 심리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모레노가 있습니다. 저는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을 보면서 연극치료실을 보유한 병원이 과연 몇 곳이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심리극 극장을 보유한 병원은 극소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연극치료라는 단어보다는 사이코 드라마 혹은 의료보험수가에 나온 심리치료극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 경영의 관점에서 연극치료실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 소개된 연극치료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연극치료 장면은 영혼수선공 제4회 1분 20초부터 나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남주인공이 환자를 데리고 병원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 난간에서 자살을 준비하는 여주인공을 마주칩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었던 여주인공은 경찰을 사칭한 그 환자 때문에 큰 봉변을 당했고 그래서 자살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은 그 환자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외칩니다. 환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주인공은 계속 죄책감을 자극하는 발언을 합니다. 환자가 흐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고 여주인공은 환자를 안아줍니다. 그 다음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여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서 있던 곳은 안전한 장소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제가 어느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했던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전공의가 담당 환자를 데리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진솔한 면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전 보고 없이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데리고
병원 옥상에 올라간 행위에 대해 교수들이 지적했습니다. 저로서는 생각해 볼 수도 시도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번 연극치료 장면의 문제점은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계획하고 시도한 점, 치료를 위해 병원 밖 비치료진과 협업한 점, 치료를 위해 주인공의 죄책감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점입니다. 제 생각에 이번 연극치료 장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치료를 위해 자살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점입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준비했다고 해도 이런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연극치료 장면은 영혼수선공 제6회 14분 4초부터 나옵니다. 연극치료실 무대 위에 여주인공이 환자와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남주인공은 무대 밑에서 여주인공에게 눈짓으로 연기를 지시하고 여주인공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되어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하는 대사를 합니다. 여주인공은 주인공과 아버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주인공은 무대 밑에서 환자에게 계속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맞은편 의자에 실제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남주인공은 그동안 참았던 말과 함께 울분을 터뜨립니다. 여주인공은 울고 있는 환자를 토닥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심리극의 분위기를 차용한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의 네 가지 요소인 주인공, 보조자, 진행자, 관객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심리극 기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밑에서 보조자에게 말없이 지시하고 무대 밑에서 주인공에게 말 거는 남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연출을 맡은 남주인공의 눈치를 보고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극에서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익숙하게 보아온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심리극 연출은 자신의 연출을 주인공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보조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출은 보조자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대 위아래를 오가면서 공개적으로 연출합니다. 저는 보조자에게 주인공이 제공한 정보에 의거하여 자신의 판단을 접목하여 연기해 보도록 부탁합니다. 무대 밑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심리극 진행자가 있다면 저는 아직도 국내 특정 심리극 권위자의 스타일을 답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남주인공이 왜 여주인공에게 아버지 역할을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맡은 여주인공의 목소리는 젊은 여성의 가벼운 캐릭터가 느껴질 뿐 강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약 연출을 맡았다면 우선적으로 주인공에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아버지 역할을 맡아줄 분을 초대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공이 아버지 역할을 맡아줄 분을 선택하지 못하면 저는 객석에 있는 치료진 중 남성 한 명을 아버지 대역으로 초대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맡아 보조자로 참여한 여주인공은 주인공 아버지가 했던 폭언을 비슷하게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인공과 아버지의 정보를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장면을 진행한다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여 참고하겠습니다. 혹은 역할 바꾸기 기법을 활용해 주인공이 직접 아버지 역할을 맡아 아버지의 언행을 시범 보여주도록 한 뒤 여기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보조자가 연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주인공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남주인공의 연출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미 주인공은 보조자로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여주인공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에게 고개를 까딱이며 더 자극하라고 신호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반말로 하고 싶은 말 있잖아, 참지 말고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번 연극치료 장면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남주인공의 연출에 따라서 계속 자극받은 주인공이 나 같은 놈은 어떤 놈인데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버지 역할을 맡은 여주인공은 몰라서 물어? 라는 말을 하고 무대 밑 남주인공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말해 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인공이 나 같은 놈은 어떤 놈인데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심리극의 역할 바꾸기 기법을 사용했다면
의미 있는 치료적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역할 바꾸기 기법을 사용했다면 주인공은 아버지를 향한 감정의 투사를 명료화하여 자신의 역할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맞은편에서 진지하게 질문 던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내면의 아버지를 자신과 분리시키는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의 섭식장에는 아버지가 관련되었기에 역할 바꾸기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연극치료 장면은 영혼수선공 제12회 21분 5초부터 나옵니다. 성도 착증 문제를 갖고 있는 전공의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치료이고 진행자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잘 따라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주인공은 혼자서 경찰, 엄마, 여동생의 역할을 맡아 주인공을 자극합니다. 주인공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도찰한 여성에게 사과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연기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여주인공이 혼자 전문 보조자가 되어 1인 3역을 연기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남주인공은 여전히 무대 밑에서 주인공에게 할 말 있습니까? 참지 말고 하세요. 할 말 있잖아. 말해봐. 라는 말을 하면서 주인공을 자극합니다. 이번 연극치료 장면에는 전문 보조자의 1인 3역에 맞춰 진행자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장면 전환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취조를 받는 장면을 진행하다가 진행자는 갑자기 주인공을 15살 사춘기 소년이라고 설정하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많이 화났다고 말합니다. 여주인공은 엄마가 되어 준비된 소품을 주인공에게 내미는데 주인공은 소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준비된 소품은 외국에서 출판된 어느 잡지책입니다. 연극치료 주인공이 특정 소품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 보아 심리극 진행을 맡은 남주인공은 연극치료 주인공의 추억 속 그 잡지책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것 같고 쉽게 추억 속 잡지책을 입수한 것 같습니다. 남주인공은 대단한 능력자 같고 치료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소개한 TV 드라마 종합병원의 심리극 장면을 아시나요? 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TV 드라마 영혼수선공 제12회에 등장하는 연극치료 장면에서 보조자를 맡은 여주인공의 무대 위 구두소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 등장하는 연극치료 3가지 장면에 대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 등장한 연극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극치료에 대한 무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 등장하는 연극치료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연극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드라마 속에서는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인공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죄책감을 자극하고 마음속에 감춰둔 이야기를 꺼내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안전한 연극치료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 등장하는 연극치료 장면을 보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한 사이코 드라마 당신 그리고 종합병원이 떠올랐습니다. 영혼수선공 사이코 드라마 당신 종합병원의 3가지 공통점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장면을 보여주는 TV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리극 진행자와 보조자들은 뛰어난 텔레 능력을 갖고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이코 드라마 커브에 의거해 보았을 때 진행을 맡은 의사들은 분극과 카타르시스에만 관심 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사이코 드라마 커브와 연결해서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의 3번째 연극치료 장면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연극치료 주인공이 자신의 도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관객석에 있는 한 여성에게 도찰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합니다. 순간 피해 여성은 오열합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연극치료를 진행한다면 저는 그 여성을 주인공으로 초대해 보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성을 포함한 관객들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인공은 그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이고 연극치료에 참석한 관객들은 같은 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극치료 진행을 맡은 남주인공은 주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거기까지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극과 카타르시스에만 초점을 맞춘 연극을 이벤트성 심리극이라 부르기도 하고 심리극쇼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리극의 이름만 들린 연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V 드라마 영혼수선공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거주하는 동네에서 촬영한 것, 그리고 병원 연극치료 장면에서 천과 바타카의 남용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